네, 매주 월요일은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화 대표 변호사이신 김순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을 때 한번 알아볼게요. 교통사고 뭐 갑자기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어요? 네. 저는 있었는데. 접촉사고 정도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경미한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접촉사고, 다친다 하더라도 뭐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또 보험회사에서 와서 합의금을 받고 우리가 합의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지만 오늘 언급할 부분은 사망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중상해를 입는 경우. 제가 지금 이제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지금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앞으로 네.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뇌를 다쳐서 장애를 입는 경우,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 이러한 중상해라 하거든요. 저희가 중상해, 네. 뭐 불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망이나 중상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처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사망이나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네. 본인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수행한 사건인데 도로에서 있잖아요. 네. 우리 어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한 사건 중에 중앙분리대가 있고 이분이 치매 환자인데 도저히 그곳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이 좀 어두운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서 운전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그것도 또 검정색 옷을 입고 아이고. 검은색 옷을 입고 네. 무단횡단을 하다가 어떤 분이 치였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주의의무 위반으로 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분리대도 있고 이 사람이 여기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야간에 어두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과연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더라도 이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건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이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네. 주의의무를 위반한다든가 또는 뭐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불법 유턴을 해서 상대방 차량을 부딪혀서 운전자가 사망한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 주위의 지인도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도로가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일정 지점 앞에서 공사를 하니까 서행을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네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한눈을 팔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손을 흔드는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죠. 네.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느냐 물어보거든요. 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뭐 변호사 한 13년 차인데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마치 제가 뭐 보험 외판론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험협회에서 이렇게 뭐 판촉 나온 건 아니고요.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냐 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10,000원도 채 안 합니다, 한 달에. 네. 그런데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대부분이 과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주위에 소홀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도 네. 자기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 뭐 변호사 비용 그리고 네. 이제 합의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 뭐 종신보험 뭐 여러 가지 뭐 연금 보험 많잖아요.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달에 뭐 1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이상까지 뭐 보험료 들어가던데 운전자 보험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운전자 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우리 이제 가해자들이 보통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이 3천만 원 책정돼 있다면 이 3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제 사망 중상의 피해자 측은 또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은 보험회사에서 그 배상금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 피해자, 사망을 냈으면 피해자 유족들에게, 중상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자 측에게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회사에서 네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충분한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 것 안 같아요. 할 것 같죠. 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의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0%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이렇게 산정했기 때문에 네.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또 누가 사망을 했는데 이런 음.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주위에서도 뭐 그 정도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의 경우에 이 사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수입이 굉장히 많으면 배상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 사람이 65세까지 일을 했을 때에 그 수입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전혀 수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 일용 노임, 농촌 일용 노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 일용 노임은 상반기, 하반기 매년 달라집니다. 상승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도시 일용 노임도 월 200만 원 이상 됩니다. 네. 농촌 일용 노임이 높을까요? 도시 일용 노임이 높을까요? 도시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농촌이 높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급과 관련돼서 수입이 제대로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농촌 일용 노임을 적용받기 위해서 농촌에서 생활을 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더 많이 그렇군요. 받을 수 있고. 놀랍네요. 그렇죠.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사고가 난 때로부터 연 5%의 이자가 가산된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이 억 단위거든요. 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소송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연 5% 사고가 났을 때부터 연 5%니까 그 네.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 그냥 형사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이제 사망인 경우에는 보통은 집행유예를 받고 뭐 감옥에 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집행유예를 받는데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그냥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일실소득. 네. 그 다음에 뭐 치료비가 있었으면 치료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위자료거든요. 네. 우리가 사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8천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근데 형사 합의금, 나는 형사 합의를 해줬는데 이 합의금 받은 게 민사에서 위자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합의서에 형사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표기를 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 권리를 양도하는 식으로 합의를 하면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네. 민사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형사 합의를 지금 하거든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무턱대고 형사 합의를 하니까 네. 나중에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형사 합의금 받은 금액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참작이 돼서 위자료 금액이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래요. 변호사를 스님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문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법률 상담, 우리의 주위에 무료 상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법원에서도 하고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도 월요일, 화요일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네. 그런 데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어, 그렇죠. 우리가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진짜. 오늘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손해사정사들이 이런 교통사고에 많이 개입을 해서 얼마를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의 몇 % 정도를 뭐 수당으로 받고 그런 약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그런 약정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합의가 가장 잘 돼요. 네. 하룻밤만 자고 나면 합의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어요. 네. 브로커들도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기의 지식을 뽐내면서 네. 코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잘못된 코치.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네. 너 합의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잘못된 코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와 덜컹 합의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가해자가 되었을 때와 또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세화 대표 변호사이신 김순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